안녕하세요. 워킹맘 10년 차 올리브. 워킹우먼 7년차 원희 정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명의 연금저축계좌 만들기 장점 3가지를 다 배우고 또 이제 실전까지 한번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다시 한번 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질문과 댓글들 달아주신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침 제 주변에서도 궁금한 점들이 많다고 말씀들 주셔가지고 그 내용들까지 오늘 한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질문들을 하나씩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개설 관련된 질문인데 네. 자녀가 2명이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2개 만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그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인데, 네, 연금저축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갓 태어난 아기서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자 안 싸우게 계좌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게 아이가 10살, 8살 둘인데 주기적으로 아이들 이름 보이게 이렇게 잔고를 서로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확인시켜 주는데 서로 이렇게 경쟁의식을 좀 갖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주인의식을 갖더라고요. 이건 내 계좌, 내 돈, 내가 키울 돈, 이렇게 주인의식을 좀 갖더라고요. 참고로 연금저축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그 한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정을 하신다면 한 금융회사에서 여러 개를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금융회사에 하나씩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1,800만 원이 넘으면 이렇게 납입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개 계좌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명의 명의로 연금저축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에 개수, 그러니까 금액이 다 합친 게 1,800만 원만 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거 말씀 주셨는데 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원이라고 하죠. 요 계좌에는 퇴직금을 넣어놓고 요 계좌에는 세액공제 받은 거 모아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사례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ISA보다 연금저축이 더 좋은가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이 연금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걸 이제 운용한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ISA 가입 조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ISA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15세에서 19세인 청소년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소득 여부가 좀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은 말씀드렸죠. 갓 태어난 아이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입 조건의 차이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정적인 차이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 네. 연금저축 몇 살부터 인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55세. 맞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부터 연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만기라는 개념이 없는 반면에 맞아요. ISA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녀를 위한 투자지만 투자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실현해서 이제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라면 ISA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자라서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평생 절세의 계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연금저축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 만기가 없다는 개념이 55세 이전에는 절대 찾으실 수 없어요 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맞아요. 네.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건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라면 언제든지 중도 인출 가능하고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못 건드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16.5%, 네, 배당소득세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높은 요 금액을 세금으로 내시면 급한 경우에 찾아 쓰실 수 있다. 네, 요 정도로 한번 포인트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세제 혜택 관련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의 이제 연금저축 펀드를 만들어줘서 이제 1,000만 원 입금을 해서 운용을 이제 해주다가 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이제 중도 인출하면 비과세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익금 또는 이자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100만 원은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그대로 남겨서 운용을 해서 55세 이전에만 빼지 않는다면
16.5%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되는 거 맞나요? 라는 아주 질문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 연금저축에는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아이 명의로 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요. 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과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만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희 금융활동의 모든 전제, 기본 전제는 생기는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는다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그래서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99만 원, 그리고 초과 넘는 경우에는 79만 2천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만큼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본다면 세금이 붙게 되는 거예요. 네네. 원래는 일반 계좌라면 배당소득세 15.4%를 빼는 게 맞는데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았으면 그러면 15.4%가 아니라 3.3에서 5.5%만 뗄게요. 이게 세액공제, 연금소득세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출할 때 3.3에서 이제 5.5%를 네. 뺀다, 그러니까 세금을 뗀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맞습니다. 저희 그러면 질문으로 돌아와서 세액공제를 안 받았으면 내가 얻은 이익은 빵원인 거죠. 네, 그쵸? 0원. 네. 그래서 과세가 제외됩니다. 그 세금이 제외된다는 건 언제든지 세금을 빵원으로 해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IRP와 비교했을 때 연금저축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찾아 쓰실 수 있다 정도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넣은 돈이 이게 만약에 운용 수익이 돼서 계좌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2천만 원을 넣어서 만약에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부분은 내가 벌어들인 엄연한 수익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계좌 같으면 15.4%. 네지만 연금 계좌니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 쓰라. 그러면 3.3에서 5.5%. 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급한 일 있으실 경우에 찾아 써야 되면 16.5% 기타 소득세 내고 찾아 쓰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계좌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운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댓글 달아주셨던 맞아요. 부분인 네. 것 같은데 이제 그 영상에서 그 운용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운용 수익이라는 게 배당금 플러스 주식 매도 시 차입금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이 맞나요? 라는 네,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원금 외에 이 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뭐 배당금이라든가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을 모두 운용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그리고 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원천들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 수익 당연히 배당금과 매매 차익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자금의 원천이 어떻게 네. 나뉘어져 있는지 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좀 이렇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인출을 중간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인출되는 돈의 순서에도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맞나요? 네, 아까 그 자료 보시면 연금저축, 연금계좌 안에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그리고 퇴직금,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이렇게 다양한 자금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2022년부터 보면 55세 미만인 상태에서 300만 원 이상의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연금저축이나 일반 계좌가 아닌 IRP를 통해서 이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퇴직급여 부분은 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또 이게 자녀 명의다 맞아요. 보니까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많지 않은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요거 먼저 그게 인출이 먼저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이렇게 이 순서로 빠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 부담이 적은 순서대로. 없거나 적은 순서대로 빠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ETF에 이제 TR이 붙은 걸 특히 아이들에게 투자해주면 되게 좋다. 맞아요. 아이 네. 명의의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해주면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토탈 리턴이니까 이제 재투자되는 부분 때문인 걸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TR ETF가 현재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한 투자 선택지로 삼아서 이렇게 골라주기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실제로 이 TR 말고 월분배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분배금이 들어올 경우에 예수금 형태로 계좌 내에 현금처럼 들어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배금이 나오면 좀 그때그때 재량껏 좀 써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투자 타이밍을 좀 놓친다던가 아니면 그냥 예수금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맞아요. 거네요. 계좌 내에 좀 방치된다던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위한 투자는 작은 거라도 다 모아서 이렇게 좀 나중에 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냥 TR로 선택해 주시고 신경을 아예 쓰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만들기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들, 질문들 많이 함께 알아보고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정말 많이 좀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우먼의 머니톡을 혼자 외롭게 하다가 이렇게 원희가 간만에 찾아주니까 너무 또 재밌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네, 또 궁금증을 가득 안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